여기 꼿꼿한 기세를 보아하니 사관원 같은데요. 다들 양동이를 들고 무엇들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술입니까 물입니까? 모두 약주라도 한 듯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시는데, 그럼 사관원이 어떤 관서인지 알아보면서 의문을 풀겠습니다. 사관원은 언론 3사의 하나로서 오늘날로 보면 감사원 및 언론사 역할이며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통칭되어 불렸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의 최고 행정기관 문화부가 혁파되면서 문화부에서 간증 역할을 하던 낭사라는 직책이 떨어져 나와 독립된 관서가 되었습니다. 사관원의 주 업무는 임금님 잘못을 바로잡는 간쟁 기능입니다. 임금이 폭정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인데요. 이는 사관원이 주 업무지만 사헌부와 홍문관도 일부 담당하였지요. 국왕교육을 받은 임금일지라도 훌륭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잘못된 방향을 가실 때는 득달같이 달려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금께서 시정되지 않으면 사헌부, 홍문관과 합기하였으며 끝까지 고집할 시 모두 옷을 벗을 각오로 사직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성품이 유한 임금님이라면 결국 수용해 주었지만, 불같은 임금이라면 아무리 너희가 간쟁하는 일이지만 도를 넘었다고 보고 그 직책과 관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이토록 국왕과 맞서는 일이다 보니 사관원의 성격은 굳세야 했지요. 사관원의 조직을 보면 정삼품 대사관이 조직을 이끌고 그 뒤로 종삼품 사관, 종오품 헌납, 정의품 정원 이하, 이속과 서리를 두었습니다. 사관원 일이 고강도이다 보니 업무 시간에도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인정해 주었고, 사헌부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달리 적은 인원으로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사관원의 또 다른 업무는 규찰과 논박입니다. 단연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은 청렴결백해야 하건만 품계가 올라갈수록 부정부패는 더해갔는데요. 이에 사관원은 결코 소문일지라도 아니땐 굴뚝의 근원을 찾아 조정의 최고 권력자든 지방관들이든 같은 3사 동료일지라도 규찰하에 죄상을 들춰냈답니다. 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죄를 덮어씌웠다든 역으로 자신들 목숨을 내줘야 하는 꼴로 명예가 실추되니 신중할 수밖에요. 그럼 너희 사관원은 얼마나 청렴하냐 묻는다면, 사관원도 별수 없이 당파에 속해 있기에 반대편 관료는 엄격한 잣대로, 같은 편은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동이를 들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겠는데요. 사관원은 사명감을 잃지 않으려고 술동을 들고 각오를 다지고 있나 봅니다. 다음, 나머지 범인은 서경과 탄핵권이 있는데 법령 제정 개폐 및 오품 이하의 인사 시에는 인품과 경력을 따져 서명하였고, 임금과 함께하는 약식 조회인 상참과 조계도 참여했으며 부정이 드러난 관료에게는 탄핵권도 행사했습니다. 또 국왕 경영과 세자 서연도 담당했으며 임금께서 궁궐 밖을 능행 나가실 때도 직무로서 호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럼 사관원의 생활을 만나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신들은 일찍이 들으니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이란 백성들이 하늘같이 의뢰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거듭되어 백성이 그 본업을 잃었사오나 특히 성상에 구제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겨우 아사를 면하였던 것입니다. 금년은 비록 흉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백성들이 남은 저축이 없어 벼이삭을 부셔서 이어먹으니 그 생활이 몹시 간고하온데, 이제 손실 경차관은 환자국의 완납을 독촉하고 수령은 전세의 미수를 독촉하여 한 백성의 문간의 동리가 폭주하여 백방으로 침범하여 소란을 자행하니 민간에 일이 많은 것이 이미 이와 같거늘 또 경차관을 보내어 분기를 점검 구찰하며 유민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생각하기를 그 점검하고 구찰함이 비록 관부의 군기에 그치는 것이오나 그 수선하는 비용은 다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유민을 색출한다면 한 사람의 취조가 10사람과 관련되고 10사람의 조사가 100사람과 관련되어 왕래가 연속 부절하며 구류와 편달을 마구할 것이니, 이같이 한다면 소란의 패단이 어찌 100가지에만 그치겠사오리까. 또 말하기를 변경에 우환이 있어 병기를 수선하지 않을 수 없고 군사에 액수가 줄어 유민을 적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신들의 우려하는 바는 미연의 병까지 미치지는 아니할 것이고 다만 우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우선 이 거조를 정지하고 오는 가을을 기다려 민생을 편케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예, 세금을 걷지 못한 지방으로 농작물 조사원 경차관을 보내려 하였는지 거듭 보내면 견책이 두려운 관리들은 결국 환자국을 갚지 못한 백성만 복가될 것이고, 그로 인해 도망가는 유민은 속출하고 또 군기를 동원하여 잡아오면 심한 매질 뿐이니 백성의 살림을 살펴 기간을 연장하잔 상소입니다. 대안은 기간 연장뿐이지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관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가만히 들으니 제천 현감 최도는 군자창 의창의 실화로 인하여 문서가 모두 타버리자 미국을 민호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또 세종 문종 때와 주상 전하께서 즉위하시어 경감하신 의창의 곡식을 모두 경감하지 아니하고 직산 현감 최하무는 그 자녀가 경내에 사는데도 현민을 사역하여 제목을 날라다 집을 지으며 영천 군사 김수호는 승려를 맞이하여 공룸으로 공개하며 밤낮으로 연불하여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인동 현감 이우영은 숙현인 양목에 기생을 두고 항상 왕래하며 음행하고 또 군자미로 공전을 바꾸어 대납하고 그 값을 민간에서 징수하며 또 하삼도에 기생을 둔 주군에서는 기생으로 하여금 술을 데우게 하고 심한 자는 음란한 짓까지 행하고 있으며 교관과 만호는 그 임소에 기생을 두고 있고 수령들은 국가의 조세에 대한 경감의 영을 돌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조세를 거두어 드린다 하니 마땅히 행대를 보내어 불법을 규찰하게 하소서. 사간원에서 벼슬아치들을 규찰한 내용인데요. 먼저 제천 현감은 군량미를 저장하던 군자창과 구휼기관인 의창의 문서가 불에 타 메꿔야 할 미국을 고을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했고, 다음 직산 현감은 제고을민을 사적으로 부려 자녀 집을 짓게 했고, 영천 군사는 승려를 끌어들여 연불만 외고 있고, 인동 현감은 기생집을 드나들며 음란 행동을 일삼고 그것도 부족해 군자미를 곡물로 바꿔 대납하고 메꿔야 할 값은 민간에게 징수하였으니 그 이하 하급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사간원의 눈과 귀는 팔도까지 닿았나 봅니다. 사간원에 규찰이 없다면 오롯이 그 피해는 백성에게 갔겠죠. 다음 기사는 연산군 일기인데요. 폭군 임금을 상대하는 당시 사간원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간원이 상소하기를 삼가 몇 가지 일을 조목지어 한 통을 만들어 드리오니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심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임금은 오직 만유의 종이요 마음은 곧 한 몸의 주인입니다. 일념으로 반드시 공경하면 몸이 평안하곤 천하의 추대를 누리며 한순간이라도 혹시 게을러지면 몸이 위태롭고 백년의 대업을 잃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경연에 납시는 것입니다.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면 목이 아름답지만 갈고 다듬은 후에만 구슬을 이루며 금이 단단하지만 갈고 쪼아낸 후라야 좋은 그릇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는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등이 들으니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아름다운 덕이다. 임금이 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위태롭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은 매우 좋다. 내가 그것을 써두고 보아야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여순 같은 임금으로 되게 하려 한다면서 나를 성종과 같이 못하다고 한다. 무릇 사람의 기질이란 맑고 뿌림이 서로 다른 것이니 어찌다 같을 수 있겠는가. 시사하여 가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이르기를 문무를 함께 쓰는 것은 장고의 도다 고하였는데 무사만을 쓰지 않을 것이냐. 상피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이때는 연산께서 즉위초라 사간원의 상소를 호기롭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나 연산 4년 무오사화가 일어난 후에 임금은 거칠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간원이 누굽니까? 이들은 조항을 더 붙여 더 강력한 상소를 올립니다. 사간원이 상소하기를 털끝만한 도움이 없이 다만 시위 수찬에 나무란만 받으니 이목이 보고 듣는 바에 잠자코 있을 수 없으므로 삼가 조목별로 진술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합니다. 1. 경연에 납시는 일입니다. 2. 단언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3.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일입니다. 4.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일입니다. 5. 전략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6. 관작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7. 백성들의 고통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8.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종께서는 모든 임금에 뛰어나신 분이니 진실로 드문 성분이시지만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비록 힘써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산 10년, 어머니의 일로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많은 선비들이 죽습니다. 그 뒤로 연산은 더욱더 통제불능의 임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를 막을 길은 사간원의 간곡한 간쟁뿐. 전교하기를 국가가 무사한 때를 당하여 대간이 골정에 드나들며 자주 소차를 올리니 매우 옳지 못하다. 만약 풍속이 순미하여 소차가 절로 드물다면 듣고 보기에 또한 아름답지 않으랴. 앞으로는 이와 같이 못한다. 행여 아랠 일이 있거든 누가 무슨 일로 예궐한다는 연유 및 성명을 써서 아전을 시겨 전기하여 와서 아뢰게 하라. 또 대간이 예궐한 도수를 매양 연말에 서게 하되 만약 기나지 않은 일로 여러 차례 예궐한 자는 제서유의율로 논하라. 제서유의율이란 임금의 교지를 어긴 자는 단호한 죄로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이에 본보기로 피곤하게 굴던 몇 명의 대간들을 잡아다가 형신을 가합니다. 전교하기를 어제 대간을 형신할 적에 비록 무정하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나 이 또한 명예를 남는 것이니 오늘 또 형신하라. 대간 중 누군가 무정하다는 말을 내뱉었는지 분노한 연산은 더한 형신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임금은 아예 시끄러운 언론을 차단하고자 학문가는 문안을 맡고 공문에 대비하는 것이 그 직무인데 신진의 무리들이 건강하는 자리에 비원되어 망령되이 사시하는 관직이라 하여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을 차차 이루매
박음 같은 자는 생각이 얕고 행위가 경솔하여 직분을 벗어나는 말을 가리지 않고 한다. 선왕조에 있어서 일찍이 집현전을 혁파하였고 대간의 인원수도 역대가 각각 같지 않았으니 예대로 지키거나 바꾸거나 덜거나 더하거나 하는 변통이 있어야 한다. 홍문관을 혁파하고 다른 관원으로 3품 이상의 오원을 뽑아 진독관을 겸대하여 경연의 진대에 갖추게 한다. 사헌부에서는 지평을 혁파하고 사가원에서는 정원을 태거하여 헌납 일원을 더 설치하되 모두 직질이 높고 사체를 아는 자에게 제수한다. 서경하는 법은 족계를 상고하고 흠되는 것을 고찰하기 위함이로되 사감을 갖고 남을 중상하는 폐해가 없지 않음에 이미 병조로 하여금 전형하여 소용케 하였으므로 다시 대간에게 서경을 맡기지 말 것이니 아울러 서경하는 법도 혁파한다. 홍문관은 물론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원의 풍계를 혁파하고 벼슬아치 인사권과 법률을 개편하는 서경마저 박탈합니다. 이제 몇 남지 않은 대간들은 유명무실로 숨을 죽일 수밖에요. 그것마저도 임금은 성에 안 차시는지. 임금께서 묻기를 청명절에는 날씨가 따뜻하여야 할 터이거늘 어찌하여 이리 추운가. 대저 하늘은 위에서 운하하고 땅은 아래에서 조성하므로 만물이 자라는데 내가 아무리 호령을 바라고 펴더라도 아랫사람이 받들어 행하는 자가 없어서 그러한가. 옛사람이 한 계집의 원한에 6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였는데 요사이 간사한 무리가 비록 그 죄가 죽여 마땅하였으되 오히려 분을 품고 풀지 않은 자가 있어서 그러한가. 전일 대간이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어느 일이 잘못되어서 이런 변을 가져왔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대간이 간쟁을 잘하지 못하여서 그러한가. 추운 날씨를 대간들 간쟁 탓으로 돌리는데요. 결국 홍문관과 사간원을 연산 12년에 혁파합니다. 3사 대간들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눈과 귀를 닫은 임금의 말로는 역사가 말해주었지요. 그럼 사간원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부회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얕으므로 중망에 흡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령을 갑자기 수사에 승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뒷패단을 막기 어려우니 빨리 재차시키소서. 선조실록의 두 기사입니다.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입니다. 일본은 명을 친다는 명분으로 길을 내달라며 만약 협조하지 않을 시 조선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죠. 조정은 분주해지고 임금은 설마 반신반의하는데요. 조정이 탁상공론할 때 재상 유성룡께서는 적을 대비할 인재를 뽑아 직급을 격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사간원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우리는 후손으로서 모든 상황을 알고 훌륭하심을 알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름 있는 장수도 아니고 지방을 도는 현감인데 무슨 뒷배로 직급이 몇 단계나 뛰어넘으니 이후에 생길 폐단을 우려했던 거죠. 사간원은 할 일을 한 거지만 만약 직급이 막혔다면 조선은 끔찍했을 겁니다. 네, 언론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앞날이지요. 자, 사간원을 만나보니 그들의 삶이 생생하게 느껴지셨나요? 사간원은 임금과 신하들의 매 같은 눈으로 지켜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금님 행보에 백성의 삶은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빈곤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럼 사간원 하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조선의 언론 3사의 하나로서 간쟁과 규찰을 하던 관서임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